네, 기나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오늘 인텔과 애플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 외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지만 매출과 그리고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AI와 그리고 R&D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평균 판매 가격 하락 역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이렇게 부문별로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문별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부문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점이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판매 성장세 둔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가 이렇게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 S나 모델 3, 모델 X, Y의 평균 판매 가격 역시나 하락했다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측은요, 이 차량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5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성과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가형 모델 등 신차 생산의 본격화로 인해서 차량 판매 증가세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 매출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ESS 분야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메가팩과 그리고 파워월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토리 가동 시작으로 인해서 공급 능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1분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이렇게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와 기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4분기 EPS와 그리고 매출액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EPS는 2.4달러로 예상치인 2.35달러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43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인 1,241억 달러를 역시나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애플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네, 애플의 주가 이렇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재 시간 외에서는 0.17%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플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도 역시나 3%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업 부문은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웨드부시에서는 목표 주가를 55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 서비스는 올해 6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 어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 내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감독이 좀 필요한 수준에서 앞으로는 인간의 안전 수준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5년 내 테슬라의 시총은 1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발언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옵티머스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기업 내부에서 좀 사람을 대체해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1세대를 개선해서 2세대를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세대 생산 라인은 연 1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생산 라인을 늘려서 연 100만 대 이상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라고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인 세미와 관련한 발언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본격 양산은 2026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슬라의 이 어닝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메타의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 4분기 EPS가 18%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매출액과 EPS 역시나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메타는 장 후반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7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장 후반에 흐름이 좋았던 이유로는 소셜미디어의 일간 이용자 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렇게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노출이 증가했고요. 또 광고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95억 달러에서 418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밝혀져서 이후에 1분기 실적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매출은 하드웨어 판매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600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해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사업 성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에서는 어떠한 이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메타에서는 앞서서 이 AI 프로젝트에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투자와 더불어서 연간 비용 전망치를 1,170억 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AI 산업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 수잔리의 메타 CEO는 이 메타 AI 챗봇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가 7억 명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올해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AI 챗봇에 있어서 또 얼만큼의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CEO는 우리 오픈소스를 통해서 개발 중인 AI 모델 라마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딥시크처럼 이렇게 오픈소스를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델에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라마4의 성공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과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어닝 비트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매출은 2023년 중반 이후에 좀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는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인 258억 달러를 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문들의 매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컨퍼런스 콜의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통해서 보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AI의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좀 클라우드 성장성 둔화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이 에이미 후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애저 성장률이 31%에서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3%를 조금 밑도는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에 대해서 여전히 좀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막대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하기도 했었는데요. 2025년도 회계연도에 AI를 위해서 이 80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600만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밝힌 만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비슷하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 연휴 동안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